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관양현대 조합원님 여러분, 대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감시를 우선 하면서도 조합사업 지키기와 그 사업 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의 대관 업무 등 필요사항 등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자마자 1억 미만의 분담금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3, 4억 원이라는 엄청난 추정 분담금을 조합원님들에게 통보했던 문제점하고 현산과 본계약은 공사비의 원가 분석을 철저히 반영하고 가계약에 담긴 7대 공약과 조합원에게 이익되는 제안서의 내용들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가 조합장으로부터 사업을 방해하는 선동자로 비난, 비방을 받고 있는 조합원이자 대의원 신해철입니다. 이번 7월 6일자 29회차의 그 대의원회에 참석해서 느낀 점과 7월 22일에 열린 이사회에 통과된 아주 위험한 본계약 안건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진행되는 사안, 또 이번 30차 대의원회에 그 관리처분 계획이 상정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이사회의 안건과 대의원회에 상정된 의제들은 조합장과 그 가까운 지지자들로 구성된 친위 협상단들이 현산과의 본계약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각종 협잡행위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조합원님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쇼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회차 그 대의원회 서두에서 조합장이 지향하는 사업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조합원들은 앞으로 반대 선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또 조치하겠다는 말로 건전한 감시 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그 의사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선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하는 것은 독재를 하는 것이요, 공산당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더니 선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라고 제 말을 가로막더군요. 또 이틀 뒤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지지자 그 수요 모임에서 조합장은 사업 반대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말로 도가 넘는 그 부추김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여자 그 지지 조합원이 나서서 모 이사를 해임하고자 했다는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 그 인근 부동산에서 조합원을 불러서 모으고 뭐 여자 대의원과 나이 많은 조합원들을 내세워서 그 해당 이사를 해임 발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 이번에 통과된 이사회 의제로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조합사업 방향의 잘못을 지적하는 조합원들을 다수의 힘으로 억압해서 이제부터 조합장 마음대로 독재를 하겠구나 하는 아주 위험한 그 느낌을 느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29차 대의원회에 배포된 책자 12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공사는 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18차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 안건 심의 내용에는 쓰레기 이송 설비 공사 용역 업체 선정 계획 승인건이라고 해서 상반된 내용이 이렇게 페이지도 아니고 같은 옆에 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협잡이죠. 인쇄오류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계약서 5조에 부대 복리시설은 분명하게 현산이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합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공사, 부대 시설 공사가 맞는지, 누가 조합에서 공사하는 것을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조합 본 계약 협상안이 완성되었는지를 조합장에게 질문했더니 조합장하고 정비회사의 그 이미사라는 사람은 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고, 협상단원이면서 조합이사 한 사람이 나서서 협상단의 본계약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는 협상단은 다수결로 조합에서 공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합원들 부담으로 그 비용이 늘어날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협상 단원들이 조합 비용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다수결 결정을 했다는 참 앞뒤가 서로 다른 이상한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협상단이 결정했다는 본계약은 전 조합원에게
부담이 전제되는 사안이니까 대의원들과 조합원이 공개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조합장 측은 본계약안은 관리처분총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회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던 채 이번 이사회를 통과해서 대의원회까지 올라온 관리처분 안건 속에 있는 본계약 안을 살펴봤더니 1억 미만의 분담금이 3, 4억 이상으로 늘어난 그 원인과 앞으로 얼마나 더 분담금이 늘어날 것인지를 한번 추정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고 큰일 났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튜브로 이렇게 다시 설명 올리게 됐습니다.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조합장은 2기 그때부터 여러 차례 약속했고 제3기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분명하게 1억 미만의 분담금 공약을 약속하면서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무조건 빨리 갈 때라는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5년도 임시총회 책자인데 임시총회 책자에 총 예산안이 5,350억으로 조합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350억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8차 대의원회 그 책자에 이게 28차 대의원회 책자입니다. 28차 대의원회 책자 79페이지에 8,600억으로 몰래 숨겨서 증액하겠다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기수법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는 대의원이나 조합원님들이 거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월 28일자 28회차 그 대의원회 자료에 보면 8,600억이 이번 이사회를 통과한 관리처분 계획에는 내년도 조합장 월급 인상분 60만 원을 포함해서 8,850억 원으로 250억 원이나 증액됐고 추가 금융비용은 1,128억 원에서 이번 대의원회 자료에 실린 내용을 보면 1,674억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합이 안 해도 될 여러 가지 공사를 일부러 떠안아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또 실착공일까지 매년 인상해줘야 되는 현산의 공사비에 더해서 조합사업비 935억 원에서 3,150억으로 3배가 넘게 늘려잡은 그 비용을 빌리는 이자 등을 포함하면 이거 참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치면 1조 540억 원에 해당돼서 25년도 이 예산 측정액의 2배를 넘게 늘려잡아 놨습니다. 이거를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이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 재건축 사업 장래가 이 관리처분총회에서 통과되면 아주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이 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비정상적으로 왕창 늘려잡은 사업 예산에 근거해가지고 본계약 안도 마련하기 전에 이미 1억 미만의 분담금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현산이 요구하는 대로 평당 공사비를 730만 원대에 예상해가지고 가구당 3,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추정 분담금을 조합원 분양 신청 과정에서 통보했지 않습니까? 이건 시공사와 협력업체들과 특정 이익 집단이 배만 불리겠다는 그 목적의 본계약을 추진해서 조합원님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교묘하게 총회에서 조합원이 모두 승인해 줬다는 말로 자기 책임을 돌리고 회피해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측근 이사는 이번 이사회에 통과된 현산 계약안과 공사비를
708만 원으로 했다면서 이전에 730만 원에 비해서 가구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 감소 효과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안을 보면 분담금 감소 요인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앞으로 왕창 증가될 요인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계약안 제5조 이게 제가 복사해온 본계약안입니다. 이사회에 통과됐던 내용이죠. 공사 계약 금액을 708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19조에 보면 이렇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에 따라서 26년 5월부터 이주와 철거를 완전히 마치고 실제 착공해서 그 착공 신고를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 물가지수의 평균을 더해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 3%에 불과하지만 건설 물가지수는 기준 연도인 2000년에 비교하면 현재까지 37. 몇 프로가 올라가지고 매년 7%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평균 5% 이상 상승하게 될 건데 2년 정도를 계산해도 도합 10% 정도의 공사비가 인상돼서 실제 공사비는 780만 원 이상이 될 것이고 그 인상폭은 이런 형태로 지금 숨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집값이 30여 원에 육박하는 과천 8구 단지의 경우 우리하고 비슷한 그 시점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 33% 정도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에 반해서 우리가 780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면 53%라는 엄청난 공사비 인상을 해주는 꼴입니다. 이런 공사를 이런 본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분담금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간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성공한 재건축 사업은 조합사업비를 공사비와 비교해서 30% 남짓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비를 제외한 조합사업비의 예산액은 97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이 885억인데 여기다가 본계약 건축비 5,699억 원을 제외하면 조합사업비는 3,150억 원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2,176억이나 급격하게 더 늘려 잡아가지고 건축비와 비교해서 조합사업비가 55%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도로 늘려 잡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마음껏 헤쳐오겠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조합원님, 대의원님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며칠 전 TV에 방영된 대통령이 주재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간담회에서 한 민간 패널이 각종 업자들이 조합장과 조합을 꼬드겨서 안 해도 되는 공사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바람에 수백억 원 이상의 조합원들의 돈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총리에게 바로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하고 통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장마 전에 6동에서 12동의 그 유리창 청소 비용을 DL에서 받는 문제로 DL 직원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도시기반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사가 무엇인지 왜 조합이 공사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자 그 DL 직원은 업자들이 조합장에게 달라붙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꼬드기면서 부정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시공사는 함께 일괄 공사를 해야 편한데 별도의 업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공사 일정에 방해되고 갈등을 빚게 되면서 아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별도로 공사를 쪼개서 발주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말려야 한다고 충고를 해서 들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현상과 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약과 조합원님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혜택들을 본계약서에서도 잘 지켜지는가 여부인데 우선 본계약서에서는
시공 과정에 제시했던 입찰 제안서와 현산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빌트인 가전 3,000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내용들이 아예 빠졌습니다. 또 제5조 공사 내용과 범위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이 제외됐고 조합은 수백억 원의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으며 19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그 계약 금액 조정에 따라서 실착공일까지 공사비를 인상해 줘야 하고 또 전체 공사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자재나 노무비가 증가하면 인상해 주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현산이 갑이되는 조항으로 조항이 변경돼 갖고 우리가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뺏기고 있고요. 26조 조합원 분양에서 2+2 도합 4년 이내에 분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협의에 처리하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해가지고 우린 입주 시점에 모두 내야 될 그 위험에 처하게 됐고 특히 걱정스러운 거는 조합원님들이 통보받은 분담금 중에 계약금으로 10%를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으로 3회에 걸쳐서 30%를 납부하지 못하면 청산해서 그 집을 일반 분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뺏긴다는 얘기죠. 현산이 왜 본계약안을 내서 분양가 4,800만 원 약속을 삭제해버리고 미분양 시 대물변제 보장을 가계약서 7대 공약의 강행 규정에서 지키지도 않을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공사 시공 범위를 축소해서 조합원 부담으로 넘기고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와 3,000포인트 빌트인 제공 약속하는 가계약안을 파기하는 내용으로 본계약을 하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를 평당 4,800만 원조차 승인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였겠지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합장과 측근 임원 및 인근 부동산 운영자들을 포함한 극렬 지지자들은 3호 단지 34평이 그 입주권이 16억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 16억이면 평당 4,700만 원인데 우리 단지가 3호 단지보다 좋아서 향후 일반 분양가가 6천만 원이 될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과도한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서 미분양된 대형평을 일반 분양하게 되면 추정 분담금이 그런 것들을 더해서 3, 4억 원에서 입주 시점에 1억 몇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였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지 않을 아주 새빨간 장밋빛 거짓말로 대의원님과 조합원님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또 제42조 사업경비 대여 조항을 살펴보면은 말이죠. 끔찍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끔찍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대의원 책자 5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627억까지 그동안 무이자 대여 조항에서 수요자 금융 조달 전까지 재경비는 현산이 직접 대여하고 관리처분 인가 후 수요자 금융 전환 이후에는 조합사업비를 유이자로 전환하되 대출 실행 시 현산이 기대여한 금액 계약금으로 200억 원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이걸 상환한다고 변경해가지고 무이자 사업 대여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의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분담금 증가 위험 관계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조합원님들이 이미 통보받은 3, 4억 원의 추장 분담금에다가 관리처분 계획에서 공사비가 708만 원으로 줄였다고 생색을 낼 것이 추정되는데 사실은 실착공일까지 공사비 말씀드린 대로 70여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될 거고요. 42조에 따라서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출이 유이자로 전환되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잡아놓은 1674억, 가구당 1억 7천만 원 정도 해당되겠지요. 더 해야 되고요. 조합원님들 개인 대출 이자를 더하면 최소한 2, 3억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하면 최소한
우리 추정 분담금에다가 2, 3억 이상의 분담금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조합원님마다 5, 6억 원대의 분담금을 감당해야 되는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실거래가에다가 분담금을 더하게 되면 일반 분양자보다 금액적 부담이 더 커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대의원님 여러분, 특히 우리 대의원은 10분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책임지고 대리하면서 그분들의 이익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가자는 말은 금융 부담을 낮추고 적절한 공사비를 책정해서 분담금을 최소로 줄이자는 말이지, 조합장의 관리처분 계획처럼 공사비와 조합사업비 예산을 방만하게 늘려잡아서 안 해도 될 공사를 조합이 떠안고 낭비해가면서까지 분담금을 높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사 이익만 보장되는 본계약과 방만한 조합사업 계획들은 누군가의 뒷주머니만 불려주고 조합원들에게는 막심한 손해가, 피해가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잘못된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은 조합원님들에게 빨리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강탈당하도록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과 대의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가자는 명목하에 속아가지고 전체 조합원 이익 지키기를 외면하고 시공사와 정비업체, 협력사들의 이익 보존에만 몰두하는 협잡이 담긴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이번에 찬성으로 승인해 주시면 조만간 전 조합원 모두 엄청난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번 관리처분 총회 전에 대의원과 전 조합원이 모두 한 몸으로 단결해서 협잡이 담겨있는 본계약안을 바로잡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상과 새로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야만 조합원의 이익이 담겨있는 가계약서와 7대 공약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모두 본계약안에 담기도록 마련돼야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을 잘 지키는 것이기에, 조합장이 현상과 본계약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을 총회에서 꼭 부결시켜 주시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다음 편에는 우리가 분담금이 왜 늘어나게 됐는지와 여러분들의 부담 내용, 그리고 이주비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